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이랑 영상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핫 아이템 클라우젠 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리뷰 제안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리뷰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리뷰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데이터는 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좀 실제로 몇 개월간 사용하는 시간을 가져봤고 여러 가지 뭐 테스트도 해봤고 뭐 그 기간 동안에 얘가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올해 3월인가부터 연락해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동안에 좀 나름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이해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냐면요. 장시간 여행 가거나 출장 갈 때 사진 영상 데이터 백업하는 게 부담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진짜 너무 많이 하세요. 노트북 꼭 가져가야 되나요?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백업하는 거는 안 될까요?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가져가서 백업하면 안 될까요? 노트북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가져갈 수 있으면. 아이패드에 백업하기에는 아이패드 용량이 감당이 안 될걸요?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가져가면 좋긴 한데 메모리 카드 여러 개 사는 가격적인 부담과 잃어버렸을 때의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사진가 분들이 사용했던 아이템이 바로 넥스토디아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나왔던 요런 저장 장치가 있었어요. 좀 DSLR 시절이니까 옛날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까지 사용을 했었던 게 웨스턴 디지털의 그 마이 패스포드 와이어리스. 요건 SSD 버전인데 저는 요거 3테라 하드 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이 현재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구해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이제 느려요. 오래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매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면 장시간 여행 출장 갈 때 무조건 노트북이냐? 아니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거 클라우젠 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고 또 제가 운영하는 뭐 카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 계셨어가지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제품인데요. 넥스토디아이 개발진 분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인 크기는요. 휴대폰, 이게 제가 사용하는 노트 9 핸드폰인데 그거랑 비교해서 훨씬 작죠. 물론 두께는 두꺼워요.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다닐 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주먹만 해요.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 약간 뭔가 그 명함 가방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우젠 테이너입니다. 클라우젠이란 회사의 테이너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제품 이름이 테이너고요. 브랜드가 클라우젠입니다. 주요 스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내장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 배터리로 이 자체만으로도 백업이 가능하고 그 안에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M.2 SATA라는 거죠. SATA.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뭐 SD는 UHS-2 그리고 XQD, CF 익스프레스 타입 B 그다음에 USB 3.0 요거를 이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백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니 유저 같은 경우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A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무게 자체는 196g으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전면에 이렇게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진 영상 백업도 할 수 있고 메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는 안 되고요. 조작을 옆에 있는 버튼으로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USB 포트, XQD, 그 다음에 CF 익스프레스 B, 그 다음에 SD 슬롯 이렇게 있고요. 측면에 버튼 있고 랜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더넷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고 이제 PC에 연결해서 외장하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이 상품 페이지를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냐인 건데
전원 켜고 메모리 카드 넣고 백업 위치 고르면 끝. 외장 하드처럼도 쓸 수 있대요. 진짜 이렇게 쉬울까요? 진짜 이렇게 쉬워요. 진짜로 쉬워요. 진짜로. 여기 보시면 그냥 전원 켜고 메모리 카드 넣으면은 얘가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고요. 그럼 메모리 카드를 어디다가 저장할래 이렇게 골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기본 자체적으로 외장, 내장 저장 장치가 있고 SSD가 있고 여기다 뭐 외장 하드 같은 거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내장으로 해야 빠르니까 저장하고 그거를 복사만 할래, 복사 및 검증을 할래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백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한글로 이렇게 편하게 나오니까 너무나 쉽게 컴퓨터를 잘하지 못해도 그냥 쉽게 누구나 그냥 꼽으면 오케이 그 누르면 되니까 심지어 오케이 한 번만 눌러놓으면 몇 초 지나면 자동으로 백업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하기만 하고 안전이 이게 보장이 되냐?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순차 백업, 증분 복사, 비트 검증 미리 보기. 그래서 여러 가지의 메모리 카드를 만약에 여기다가 꼽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백업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죠. 보통 하나씩 이렇게 꼽으니까. 그리고 슬롯이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못 꼽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쓰던 메모리를 넣었다가 좀 더 찍고 또 넣으면 추가로 이 기존에 있던 거는 빼고 새로운 것만 복사되는 기능.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파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가 검증해주는 기능. 그리고 복사 대담한 거 이런 것도 얘가 다 용량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이게 같은 파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저장이 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RAW, JPG, 그다음에 동영상 파일까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냥 PC가 없어도 진짜 여기서 다 돼요. 그게 이 클라우드 컨테이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 사진 내가 원하는 폴더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PC가 없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사가 된 거야?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사진이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까지도. 그 외에도 다양한 백업을 지원을 해요. 뭐 스마트폰 연결해서 백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중 백업, 클라우드 백업, 전용 앱 이런 것까지. 근데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기본 기능, 메모리 카드를 백업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그 기능만으로도 사실 이 제품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걸로 메모리 카드들을 백업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인가, 속도가 나오고 이게 제대로 잘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해드렸고 사용했었던 메모리 카드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컨테이너의 파일 복사를 테스트한 속도의 결과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렉사의 320기가 골드, 그 다음에 호만의 512, 소니 터프 64, 렉사의 256 2000X, 터프 M, 렉사 1667 요렇게 제가 속도 테스트를 했는데 동일하게 제가 촬영한 한 15기가 정도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그거를 이제 복사하는 시간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젠의 이 스펙상 보면은 최대 400MB/s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속도가 빨라도 이 자체의 속도가 400이 한계치라는 거죠. 그럼 그 한계치인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에 이게 속도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파일 복사 속도의 결과는 최대치가 380 나왔거든요. 380이면 400보다 20 부족하네? 이게 이 계산을 할 때 1024로 계산하냐 1000으로 계산하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1024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속도가 저렇게 빠지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 1000으로 이게 그 계산할 때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1024로 그냥 이게 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지게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똑같이 이 100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380이 399 정도가 나오니까 이 클라우젠이 말하고 있는 스펙이랑 비슷해지는 부분이다. 이게 속도 체크할 때
사람들이 뭐야 왜 회사의 스펙과 내가 했을 때 달라? 그게 바로 이게 1000으로 계산하냐 1024로 계산하냐 요 차이에서 오는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맞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니까 표기 계산 방식 계산을 뭐로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 400의 400MB/s에 거의 준하는 스펙이 렉사 골드에서 나오고 있다. 호마는 그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번씩 해봤는데 요 정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의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1667이랑 2000X를 보면은 1667이 분명히 이게 그 읽기 속도가 이게 복사되는 건 읽기 속도니까 쓰기하고 읽기가 있으니 이 읽기가 250인데 얘가 실제로 복사된 건 225. 근데 2000X는 300의 읽기 속도인데 얘는 2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667보다 이 2000X가 오히려 SD 메모리에서는 속도가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그냥 메모리가 약간 조금 호환이 2000X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해도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좀 결과치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렉사의 2000X 메모리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니의 터프, 이제 M 터프가 있고 그 다음에 G 터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G 터프를 계산을 했을 때에 이게 26849, 268.49니까 얘가 거의 이론의 최대치 270에 근접한 결과인 거죠. M 터프의 속도도 최대가 277인 걸 감안하면은 이 스펙은 넘어야 하지만 얘는 239.58이어서 그 속도가 조금은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역시 G 터프가 좀 더 좋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CF 익스프레스죠. 이 CF 익스프레스를 렉사 320기가 골드하고 호만 512를 했는데 이 렉사 같은 경우는 399.30, 호만은 353.92. 클라우젠테이너의 CF 익스프레스 이 슬롯의 최대치가 400MB/s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둘 다 스펙상은 이제 쓰기가 800, 읽기가 900이니까 이거보다 900이니까 2배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기의 한계로 인하여 요 속도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다. 호마는 900이지만 여기서는 353 정도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고 제가 얘를 테스트할 당시에는 이제 실버 320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실버 320도 제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 공부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할 게 있어갖고 요거를 받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똑같이 실버 320이랑 골드 320은 정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읽기가 800인데 어차피 400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클라우젠테이너와 렉사의 CF 익스프레스 타입 A의 호환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라우젠테이너 제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영상을 만들고 테스트했던 이유는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테스트 진행하면서 너무 제가 또 써보고 6개월 이상 써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왕이면은 공동구매로 좀 좋은 가격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그 1도 수익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제가 혹시 할인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수익을 전혀 안 주셔도 되니 조금 그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현재 공동구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젠테이너의 그 공식 사이트에서 제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고 회원만 이 가격이 보여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그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79,500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름 그래도 치킨이 몇 마리예요. 그래도 이 정도의 할인을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 컨테이너가 행사나 이런 데서도 이 정도까지 할인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동안 안 했던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제품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꼭 요 가격으로 빠르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시면 본체 그 다음에 2테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 CF 익스프레스, 소니 유저들은 CF 익스프레스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거 사셔야 하고 별도로 사시면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SSD 없고 내가 가진 거 써야지? 아니에요. SSD 이게 NVMe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이 62만 9,900원짜리 사시라고 하고 있는 공동구매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보시면 대용량 내장 SSD라고 되어 있는데 M.2 2280 SATA예요. SATA. M.2는 2.5인치인지 M.SATA인지 이게 형태, 이 폼팩터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는 요게 M.2이고 여기서 이제 2280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80에 이제 SSD가 껴지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NVMe가 아니라 SATA예요. SATA. 이게 너무 중요한데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달라요. SATA하고 PCI 익스프레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NVMe SSD라고 많이 하는 이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NVMe 같은 경우는 발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발열이라든지 이 연결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 컨테이너 현재까지는 NVMe 버전으로 다시 만들 계획은 없다라고 해요. 현재까지는. 이거 뭐야, 이거 샀는데 NVMe 버전 나오면 어떡해 라는, 저도 이게 공동구매 했는데 NVMe 나오면 저도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 진행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SATA 버전 사야 돼요. SATA 버전 사야 되는데 문제는 SATA 버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속도가 550인데 이게 내부의 프로세서로 거쳐서 속도가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상 클라우드 컨테이너는 약 400메가까지 속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했던 P31 같은 거 발열 없는데, 발열이 없어도 얘네들을 아예 지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NVMe SSD를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될까?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2테라 들어가 있는 거 사세요. 그러라고 하는, 이걸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M.2 SATA를 사갖고 내가 다시 껴야지? 아니요. 더 비싸요. 선택지도 없고요. 이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고생을 하지 마시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이건데 다 해외 구매고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얘네가 테스트해서 팔고 있는, 클라우젠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삼성 860 1테라까지밖에 없어요. 얘는 1테라를 뭘 백업해요? 요즘 메모리가 어떤데? 4테라는 트랜스cen드가 있긴 한데 이게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웬디 블루가 들어가 있는 이 품목을, 이 항목을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클라우드 컨테이너하고 공동구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체 2테라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요게 합쳐져 있는 세트, 요거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 앞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게 클라우드 컨테이너고요. 이게 원래 제가 옛날에 썼던 마이 패스포트 와이어리스 하드 버전이고 얘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이제 조금 빠르게 나왔던 게 이 와이어리스 프로. 근데 얘가 하드기 때문에 결국은 느리고 얘가 SSD 버전은 너무 비싸갖고 제가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이 클라우드 컨테이너 얘 같은 경우는 이 마이 패스포드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그걸 앱으로 확인하고 막 이래야 됐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백업이 된 줄 알고 뺐는데 알고 보니까 안 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검증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블 이렇게 연결하면은 PC에서 외장하드처럼 쓰실 수도 있고, 백업 다 해놓은 다음에 PC에다 연결해서 확인하는 방법,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마트폰 연결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이렇게 슬롯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A 이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 어댑터에다가 이걸 껴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USB 2.0인데 동글이고요. 이더넷 포트 옆에 있고 전원을 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거 켜지죠. 자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켜집니다. 여기 보면 SATA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요거를 딱 넣으면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거 연결되었어. SSD로 넣을래? 복사. 이미 복사된 폴더가 있어. 검증할까? 아니 그냥 복사해.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상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나와 있으니까 조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테두리 같은 게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USB로 연결을 해서 이런 리더기라든지 아니면 요런 케이블 연결해서 쓰는 요런 거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SD는 그냥 직결로 꼽으시면 되고, SSD 이 CF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웠으면 추천을 하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젊은 친구들은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짐을 노트북까지 언제 가져가고 이거 너무 힘든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백업 장치가 없을까? 그런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써보니까 편리한 제품 뭐가 있을까를 계속 봤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클라우젠 테이너였고, 저도 얘를 이 세이지 페이지를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후기가 너무 없고, 이거를 그냥 잠깐 써보고 테스트 해보고 추천드리기에는 저도 좀 쫄리고, 그래가지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도 계속 써봐야 아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쓴 지는 한 반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가격도 최대한 좀 많이 빼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가격이니까 요거를 제 구독자분들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톡방이랑 카페에만 먼저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겠죠. 자, 장시간 여행, 그리고 출장, 노트북 가져가지 않고 요 클라우젠 테이너만 있으면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업하는 아이템. 사진, 영상, 데이터 백업 핫 아이템 클라우젠 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디테일한 사용법을 설명을 더 드릴까를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쉬워요. 방금 보여드린 게 다일 정도로 너무나 쉽기 때문에 혹시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